안녕하세요. 휴지원의원 신촌점 신예지 원장입니다. 난임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부분은 클로미펜, 페마라, 인공수정, 시험관을 하나하나 넘어가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마치 정해진 코스처럼 따라가는 이 순서는 모두가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? 오늘은 난임일 때 어떤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. 처음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배란 주기에 맞춰 임신을 시도하겠죠. 배란일을 맞추기 위해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배란 초음파를 본 후에 날짜에 맞춰서 임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3개월 이상 시도를 했는데 비임신이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. 이 다음 시도하는 방법은 바로 배란 유도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. 클로미펜 혹은 페마라라고 하는 배란 유도제를 복용하면 1개 혹은 2~3개의 난자가 같이 자라서 생리 14일 차에 배란이 되고 이때를 맞춰서 임신을 시도합니다. 배란되는 난자의 개수를 늘리고 정확한 배란 시점을 맞춰서 임신을 시도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서 배란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낭성 난소처럼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에는 선택하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임신 시도를 했지만 비임신이면 이 다음은 이제 인공수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인공수정은 배란 유도제나 주사를 사용해 난자를 키운 후에 배란 타이밍에 정자를 주입하는 시술입니다. 인공수정은 굉장히 자연임신 시도와 유사한 시술 방식입니다. 난자를 여러 개 키워서 예상할 수 있는 타이밍에 배란시키는 과정과 또 정자를 채취하는 과정은 인공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난자가 배란되어서 체내에서 수정되고 분열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외부의 개입도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인공수정 이름만 봤을 때는 인공적으로 수정시키는 시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없는 자연임신에 가깝습니다. 이렇게 인공수정 시술을 했는데 비임신이라면 그 다음에는 시험관으로 넘어갑니다. 그런데 인공수정은 대체 몇 번 정도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? 인공수정은 아주 오랜 기간 아주 여러 번 시도를 해도 괜찮을까요? 이에 답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의 특성과 시험관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. 인공수정이 필요한 경우의 수는 첫 번째, 정자의 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.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면 다수가 자궁경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걸러져 버리는데 정자를 직접 자궁 안에 주입하면 좀 더 많은 정자가 임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성기능 장애로 부부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성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부의 시간과 체력적인 문제로 자연임신 시도가 어려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배란이 불규칙하여 자연임신 시도가 어려울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, 두 번째의 경우의 수가 모두 남성 요인 난임이죠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정자의 수가 적고 운동성이 적어서 정자가 경관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조하여서 여성의 자궁에 정자를 직접 넣어줘서 정자의 손실을 줄여서 확률을 높이는 것이 인공수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. 만약 결과가 비임신이라면 한 번 정도는 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 번 더 시도해보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정자가 스스로 자궁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정자의 개수가 많다면 심지어 충분한 임신 시도를 해본 분이라면 사실 인공수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시술입니다. 그냥 꾸준히 자연임신을 더 시도해보시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면 바로 시험관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. 인공수정을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공수정이 자연임신에 가까운 시술이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아주 명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정자가 잘 생존해서 난관까지 잘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자와 난자가 잘 만났는지 분열이 잘 돼서 좋은 배아가 형성됐는지 좋은 배아가 만들어졌지만 떼막으로 못 뚫고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등등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이에 비해서 시험관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배아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모두 확인한 후에 이식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정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마냥 인공수정을 여러 번 하며 기다리는 것보다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과거에는 시험관에 들어가기 전에 인공수정 지원 횟수 3회까지 충분히 다 진행한 후에 시험관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인공수정은 1회 정도 해보거나 아예 안 하고 시험관으로 직행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요즘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공수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시험관과 시험관 사이 휴식 기간에 인공수정을 하는 방식인데요. 시험관과 시험관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부부관계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상황이 어려울 때는 차선책으로 인공수정을 선택하여
매 주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밀도 있게 임신 시도를 해나가는 것이 임신 성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험관과 인공수정의 차수와 횟수에 집착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식으로 정자와 난자를 준비해서 회차를 쌓기보다는 더 효율 있게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.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